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5월 16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경마가 특히나 서울 경마 별로 재미가 없죠. 배당이 터지질 않고, 터지긴 좀 터지죠. 간간히 터지는데 의외로 그 터지는 경마를 마치지 못하면은 실질적으로 대승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6배, 7배, 8배짜리 뭐 맞췄다고 하더라도 힘을 줘서 이빠이 맞히지 않는 이상 사실상 완벽한 대승을 거뒀다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경마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한 10배 이상, 최하 10배 이상 단통으로 맞히던가 아니면 뭐 30배, 40배, 50배, 60배 이런 것짜리 뭐 방어막권이라도 승부처에서 맞춰야지만 그래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게 요즘 경마가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령껏 자기가 이긴 경마인지 진 경마인지는 본인 전문가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겼다고 생각을 하면 이긴 거죠. 그리고 또 졌다고 생각을 하면 진 거고. 그런데 요즘 저는 그렇게 요즘 경마, 요 근래 5월달에 들어와서 펼쳐진 경마는 저하고는 조금 사대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성의 시간도 갖고. 자, 이번 주 이제 편성을 딱 보니까 굉장히 코리안 더비가 있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성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배당이 삼삼하게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배당에서 한번 승부를 한번 던져야 되는 그런 이번 주 경마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경마 주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토요 경마의 흐름은 안정과 배당인데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 이번 주도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완벽한 대승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 자,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만큼 본격적으로 자, 매 경주에 임하면서 차근차근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공부를 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도 빨간 볼펜이든 아니면 사인펜이든 꺼내셔가지고 책자와 함께 체킹을 하면서 저랑 체킹을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토요경마 경마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도 이제 지금부터 몰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대승을 위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어려워요. 토요제 1경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군 마필들의 능력도 사실 뭐 어떤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신마들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먼저 신마입니다. 7번 윈드킨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이에요.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인데 이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들이 지난주에 그 롱스트라이드인가? 그 마필 하나만 입상을 했고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이제 배당으로 박태용 기수가 기생을 해서 터뜨리고 들어왔는데 그 마필 외에는 입상을 한 적이 없고 이 마필은 이제 양재철 조교사 46조로 이관이 됐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신마의 그 주행검사 기록은 괜찮은 모습인데 원래 이제 작년도에 데뷔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주행검사를 다시 받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주파 기록은 굉장히 좋은데 그 능력 자체가 베스트헤드 그 경주 운영을 펼치면서 보여준 이 주행검사이기 때문에 실전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저는 아주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8번 달려라 루키입니다. 7번 윈드킹과 8번 달려라 루키의 공통점은 청해마예요. 청해마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악벽기가 있고 마필 경주 운영 말머리가 힘들다는 걸 늘 말씀을 드렸어요. 8번 달려라 루키는 의외로 정주행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도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마 중에서는 오히려 8번 달려라 루키가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마 중에서 8번 달려라 루키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고 현군 마필들 중에서는
9번 아웃킷이 굉장히 강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세게 보이고 싶지는 않고요. 오히려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소호 RR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12번 소호 RR이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1경주에서는 1번 달려라 루키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소호 RR이 이 두 마필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9번 아웃캣은 자르고 싶은 마필이고요. 12번 늘푸른 천둥이는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지만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력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12번 소호아라리가 재미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12번 소호아라리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2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나름 배팅권에 그래도 충막감이 버티고 있지만 후착에서 중매상 난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빠른 선행마 6번 너블리 케일리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죠. 6번 너블리 케일리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선행력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뒷심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긴 어렵고 오히려 9번 미라클 러너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데뷔전 때는 느린 편성을 만나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1순하며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9번 미라클 러너가 선행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피코 센트럴의 자발들이 선행형 형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 때는 느린 편성에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돌았지만 이번 2전째를 맞이해서 선행이 힘들죠. 아무래도 6번 러블리 케일리 빠르니까 이 6번이 나가고 9번 미라클 러너 같은 마필들이 붙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선입으로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자, 어쨌든 9번 미라클 러너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서는 숨어있는 배당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그 마필을 단통으로 때려가지고 자, 중배당 단통으로 마수거리 한방 자, 첫 번째 승부처를 멋진 적중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미라클 러너를 배팅에 중심에 놓고 때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3경주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정계상 선행은 아무래도 3번 농본 선택이란 마필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9번 프랭킨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입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인데 3번 농본 선택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완전히 퍼져버렸고 그 이전 경주 때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등락폭이 굉장히 큰 마필들이 실질적으로 걸음에 어떤 변화가 문제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3번 농본 선택이 지난번 경주 때 일시적인 불안이냐 아니면 요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이러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어찌됐든 3번 농본 선택이 직제전 공백기를 갖고 있었을 때 그때는 선입으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고 받치기라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그래서 3번 농본 선택은 어찌됐든 간에 가져가는 마필이면은 분명합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 어떤 마필을 읽어줄 거냐 여부가 관건인데 7번 미스터 탱크입니다. 이 48조 마필들도 사실 여름에 강하죠. 수영조개를 가장 많이 하는 마방으로 이름이 난 김대근 마방의 마필인데 금단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아직까지는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자,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연속 하강했다는 힘의 비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7번 미스터 탱크도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보다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내포를 하고 있는 마필이라 일단은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거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은 이제 10번 럭키 시스터라는 마필인데, 역시나 이제 지난번 경주 때 1400m에 출전을 해서 초반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섰지만 초중반 무리한 레이스로 인해서 중반에 거의 걸어 들어오다시피 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이제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단점을 갖고 있는데, 요번에는 임기영 기수로 해서 전격적으로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10번 럭키 마스터도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배팅권에는 뭐 무조건 안착을 쉽게 되는 일상 가능거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 마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큰 관심을 갖기에는 어렵고 어렵다고 생각을 들고,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 정계산 선행가는 3번 농번 선택. 자, 여기에 기본적인 능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10번 럭키 시스터. 자, 여기에 또 중반 추입력을 그나마도 갖고 있는 7번 미스터 탱크. 자, 정계상 선행, 선입, 추입 요 세 마필 중에서는 입상마가 압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어쨌든 10번 럭키 시스터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이번 제주 1교차 1경주와 다음 토요제 4경주를 묶어서 오전짝 2개의 스트레이트 승부처를 강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제주교차 1경주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은 이제 제주경마가 4개 경주만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경마가 총 12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경마가 하나 줄어들었어요. 자,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A급으로 붙었던 흥룡강성이 나오네요. 흥룡강성이 당시에 이제 대가리로 놓고 승부를 던졌고 라스트나 이런 보석이 날라오면서 그때도 이제 배당이 터졌지만 당시 편성 자체가 무조건 배당이 터진다고 생각을 했던 편성인데, 생각보다는 흥룡강성이 못 버텨주면서 아쉬움을 주었던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요 편성은 6번 흥룡강성이 선행을 갑니다.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가는데, 이 6번 흥룡강성이 과연 버텨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 버텨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인데, 사실상 무조건 맹목적으로 버팅길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지난번에 이제 걸음이 좀 살아나긴 했는데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라, 과연 이번 경주시 추임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자기의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안 되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6번 흥룡강성은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6번 흥룡강성에 대해서는 괜찮게 보는 마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이제 8번 거룩과 같은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겠죠. 당연히 이제 어차피 선도권이 좀 느린 편성이라고 감안을 한다면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8번 거룩도 될 수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1번 흥룡강성이 선전을 할 거냐, 아니면 종반 추임력이 막강한 이 8번 거룩이 선전을 할 거냐, 요 두 가지 갈래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쪽이든 배당으로 터질 가능성과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이 공유하는 그런 준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 1번 흥룡강성을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자, 안정과 배당이 공유하는 제주교차 1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한번 시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토요제 4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7번 세상만사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이제 박효는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등짝 자체가 불안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 마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1000m에 도전을 해서 선취인연 모두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며 철저하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고, 강타가 보는 견제에선 승부 의지도 다소나마 결여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정상적인 승부 의지만 보여준다면 7번 세상만사는 여전히 상태는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자, 그런데도 이제 패턴적으로도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당일 인기 여부와 상관없이 7번 세상만사는 이 편성에선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번 조용한 승부처 역시도 안정과 배당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전장에는 제주교차 1경주 준메인 승부처, 또 토요제 4경주 조용한 승부처, 이 두 개를 묶어서 멋지게 한번 배팅 자금을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3파전 양상입니다. 자, 1번 선덕량입니다. 생각보다는 베스트는 못하는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60kg라는 5kg의 부담 중량이 늘어난 마필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번 핸디캡 경주에서 3번 항해비호와 가장 핸디캡퍼들이 높게 판단을 했는데, 1번 선동량은 이번에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사이즈 면에서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고, 반대로 3번 항해비호는 63kg 최고 부정을 달았지만 이번에는 엇박자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번 항해비호가 사이즈상으로는 제일 강한 마필이긴 합니다만, 전 이번엔 약하게 봅니다. 그래서 3번 항해비호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고, 오히려 이 1번 선덕량은 그나마 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2번 남대문이에요. 직접 깜짝 입상을 해서 야, 쏴먹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마필이죠. 하지만 지난번 경주 때도 1000m 경주에 올라가서 또 3착을 오니까 의외로 세네, 아니네, 마필 자체가 힘이 있네,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거예요. 의외로 힘이 있네. 근간에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걸음이 터졌다는 표현은 바로 이 2번 남대문과 같은 마필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남대문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3경주는 어쨌든 2번 남대문은 가장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이고, 1번 선동량은 역시나 배팅권에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2번, 1번 두 마필 정도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토요제 5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 경주도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있고, 또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당일날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3번 노얄 빅토리입니다. 당연히 팔리겠죠. 3번 노얄 빅토리가 지난번에도 입상에 성공을 했고, 그 능력 자체가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강타가 봐도 뭐 안 될 이유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번 노얄 빅토리는 이 편성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는 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니까 3번 노얄 빅토리를 배팅권의 중심에 놓던지 일단은 안착을 시켜놓고, 여기서는 지난번 경주 때 정상적인 경주력을 보여주지 않고 철저하게 탐색 일관을 하면서 전혀 승부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요. 그런 마필들이 이번에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번 경주 때 원체 이제 바닥을 때려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런 마필들이 입상을 한다면 중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노크를 해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안정과 배당이 공유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5경주는 안정과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자, 한번 무조건 적중을 한번 해보는 그런 승부처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일단은 누가 인기를 모을까요? 거리 경험이 없고 금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를 보여주는 10번 전설마을이 아무래도 인기를 모을 수도 있는 편성이고요. 또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용설도 이 편성에서 충분히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8번 가라는 마필도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전현주 빠따니까 당연히 이번 편성에서 인기 많은 8603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여기에 7번 멘탈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사실상 지난번에 인기를 모으고 5착을 왔지만 능력 자체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고서도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누가 징크하고 누가 이제 그거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인데, 8번 가가 지금 이제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냐면,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이 지금 현재 1번 용설과 8번 가와 10번 전설 마을인데, 실질적으로 1200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실질적으로 배당표를 주도하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마필이 버팅기고 과연 이들 마필들끼리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실질적인 능력은 거의 동격 수준이에요. 1번, 8번, 10번이 거의 동격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개 상황도 마찬가지고 1번 용설도 선행을 갈 수가 있고, 또 10번 전설마을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빠르기 때문에 선입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8번 가가 이 편성에서 과연 선입 전개를 펼칠 것이냐 아니면 취입 승부를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가가 좀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가가 인기를 제일 많이 모을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편성에서는 오히려 금간 두 번의 경주에서 1200 거리 경험을 보여주고 의외로 실전에서 나름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조금 덜 팔릴 가능성이 높은 7번 멘탈킨이 오히려 가장 나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게 되냐,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지 않게 되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7번 멘탈킨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공략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도 제주만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부중에는 잘 견디지만 거리에는 상당히 민감한 게 제주 쪼랑만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편성은 오히려 7번 멘탈퀸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7번 멘탈퀸을 놓고 아까 말씀드린 인기마저를 역으로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 그렇지, 각타의 중반부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토요제 6경주, 오늘 각타의 준메인 승부처고,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제주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 두 개를 묶어서 중반부 최대 승부처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요제 6경주, 오늘 각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강타의 준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떤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경주인데, 자, 일단은 뭐 7번 승리여제가 좀 팔리겠죠. 지난번 경주 때도 문세영 기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기승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승군전을 맞이했는데도 한 번 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상으로도 가장 그래도 미세하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7번 승리여제는 피리 배팅권에는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승리여제는 일단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합니다. 1번 더정 코코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6번 클린업 비전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4번 파티레이나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3번 플레일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들 마필들 간의 선두권에서의 경합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행력은 그만큼 못하지만 종반 뚝심이 유소한 7번 승리여제가 상대적인 혜택을 볼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번 승리 여제가 왜 되는지, 선행형 마필들이 질비한 가운데 차분하게 중간 그룹에서 따라가더라도 막판 역전이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7번 승리 여제가 그래도 이 편성에서 가장 강력하다. 자, 여기 이제 단통으로 누굴 때릴 거냐인데, 배당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6번 클린업 비전이나 1번 더전 코코 같은 마필들이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 경주에서 이변 연출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준메이스부처럼 중배당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이미 메이드가 돼 있는 강력한 단통마가 포즈를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그런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6경주 멋진 중배당 단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이자 제주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빠! 자, 제주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입니다. 여기는 A급으로 붙을 것 같아요. A급으로. 자고로 대상경주는 항상 이변이 발생을 하고 또 인기값 마필들이 견제를 받으면서 의외로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라명성과 같은 마필들도 맨날 64kg, 65kg를 달았던 마필인데 대상경주에서 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그건 제주든 부산이든 서울이든 그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4번 견인불발이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번에도 비교적 편한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1700경주에서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무조건 터진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편성이고, 일단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이런 추천마로는 3번 무등산맥이란 마필을 추천을 드립니다. 엥? 무슨 무등산맥이야 강타야. 아,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직전에 견인불발과 함께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55kg에 2kg 감량이 있죠. 견인불발 63.5, 명마탄색 59. 야, 그러면 뭐 거저 아닌가? 또 진치 62. 그러면 3번 무등산맥은 갖고 있는 사이즈에 비해서 또 자주 입상을 하는 능력만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능력은 제일 우선 마필. 입상률이 떨어질 뿐이지 능력만 놓고 평균 능력만 놓고 본다면 강타가 보는 견지에선 최고의 마필이다. 3번 무등산맥은 선행마하고 붙어서도 들어올 수가 있고 취임마하고도 붙어서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선임력과 더불어 종반 취임력 측면에서도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번 무등산맥은 이 편성에선 그래도 이 큰 경주에서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요 사실을 백인호 조교사가 알아야 되고 한원민 기수가 알아야 되는 거야. 내 말이 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필을 기승을 하면 기회가 와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김다영 기수가 한영민 기수 부인이잖아. 김다영 기수가 둘이 부부라고. 김다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입상을 한 적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은 제가 봤을 때 요 마필은 이번에 가져가야 됩니다. 3번 무등산맥 또 A급 메인으로도 붙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경주를 하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도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승권전을 맞이하고 있는 일본 포커스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51kg 감량 2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이 편성에선 입상의 한 자리는 가능한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략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 이제 3번 빛나래라는 마필인데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훈련시 상태도 좋고 충분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능력은 2%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엔 2%가 부족하다. 자, 4번 럭키 스위트입니다. 역시나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고는 있고 그 원동력이 이제 근간에 이제 우수한 선행력이 기본이 되었던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시 입상에 성공을 할지.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자, 반대로 5번 비바타운이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바닥을 쓸고 다니는 거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의외로 패턴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경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예전에는 이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5번 비바타운이 이 편성에서 안 될 이유는 없다. 자, 그래서 배당 마필로 5번 비바타운은 꼭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6번 올포글론입니다. 자, 이 마필도 이제 공백 이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아직까지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마필인데, 예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선행력을 발휘하고도 근간 경주에서는 종반 탄력이 급격하게 무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 편성에서는 6번 올포글로리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 아니냐. 4번 럭키 스위트가 있긴 하지만 올포글로리가 선행을 간다면 의외로 끝까지 버팅일 수도 있기 때문에 6번 올포글로리도 일단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그렇게 이제 센 말들은 없고, 그나마도 이제 9번 엄지손가락이 종반 뚝심 측면에선 그래도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포커스가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편성은 1번 포커스와 자, 여기에 5번 비바타운, 6번 올포글로리 이상 3조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7번 토 정도도 뭐 안 될 이유는 없겠죠. 7번 토 정도도 안 될 이유는 없겠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포커스를 정점으로 해서 후창만을 또 상대만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깜짝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의외로 선전을 했던 마필이 한조가 있죠. 바로 4번 모델라인이라는 마필입니다. 그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주행검사를 이제 다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간 2번의 경주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더니만 직전 경주 시에 이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당연히 배팅권에 거의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자, 여기 이제 후차권으로 어떤 마필을 읽어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고만고만하고 1번 삼정라이더는 아무래도 이제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하는 마필이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3번 먹새라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가장 난 구미를 갖고 있고, 또 마필 자체가 5,700만원짜리 비교적 고가의 마필이라서 안 될 이유는 없는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또 5번 빅드래곤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았을 때 선행력은 다소나마 부족하지만 종반 막강한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빅드래곤도 이 편성에서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번 빅드래곤, 3번 먹새, 자, 이런 마필들 충분히 가능하겠고, 여기에서 이제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면 1번 삼정라이더가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래서 4번 모델라인을 놓고 3번이냐 5번이냐 요 정도만 검토를 해볼 수 있는 토요일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9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 한번 최대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는 메인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하이라이트 UCC 메인 승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터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환상적으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에게 주목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지난번에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던 3번 사이클링 히트입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 자체는 한 2위권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1800에 대한 근성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사실상 직전 입상 자체가 경주력을 끌어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다면 이번 경주 시 3번 사이클링 히트를 강하게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3번 사이클링 히트는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구원엔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사이클링 히트는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득세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엔 인기권 마필들이 의외로 부진을 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고, 반대로 비인기권 전력 중에서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들도 상당히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도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서 의외로 배당이 터진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구경주가 중배당은 기본이고 의외로 고배당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구경주 추천만은 3번 사이클링 히트가 되겠습니다. 자, 멋진 적중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JRA 트로피 고혼합 경주로서 오픈 경주로 시행이 되는 앞말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 자, 토요제 1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앞말들의 잔치라고 볼 수 있는 JRA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나름대로 지난번 경주 때 확실한 겨울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자, 우승을 차지했던 6번 장미언덕이 턱하니 버티고 있는 경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미언덕을 필두로 해서 팔릴 가능성이 높고, 장미언덕을 정점으로 해서 여타 마필들이 분산적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입니다. 자, 일단 핸디캡 중에서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3번 쿨터치가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4kg의 감량 2점을 받았기 때문에 의외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고요. 마방을 이적해온 4번 어필리스타도 자, 심승태 조교사가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던 마필인데 이번에 이제 57kg를 받았어요. 57kg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담 중량이 4세 이상 마필이기 때문에 5세망이기 때문에 좀 부담 중량이 좀 버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이즈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4번 어필리스타도 안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의 시점에서는 6번 장미언덕을 필두로 해서 3번 쿨터치와 4번 어필링스타 이런 마필들에게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가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현장 승부처이고요. 토요제 12경주가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마지막 후반부 두 개의 스트레이트 승부처에서 완벽한 적중을 한번 일궈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요제 11경주입니다.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5번 일기당천이 과연 이번 편성에서 1700거리를 맞이해서 1400 전용 마필이었는데 이번에 1700을 맞이해서 선행을 나선 뒤 한 바퀴를 일순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마필인데 어쨌든 전개 이점을 안고 있고 요즘 잘 나가는 김혜성 기수가 기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5번 일기당천이 선행을 간다면 이 편성에서 뭐 빠질 만한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10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5번 일기당천이 이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4번 피코라이스라든지 3번 원석발굴 이런 마필들이 이번 교시 좀 팔릴 것 같거든요. 원체 이제 이런 마필들이 추임력이 되게 우수하고 또 근간의 행보가 괜찮았기 때문에 3번 원석발굴과 4번 피코라이스 같은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1번 일기당천과의 조합. 하나는 극단적인 선행마이고 하나는 여타 마필들은 극단적인 추입형 마필들인데 1700에서 그런 조합이 나오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터질 수 있는 소지도 약간은 갖고 있지만 요거는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전개 이점마들이 선전을 하면서 이변이 연출될 거냐, 아니면 조합상에 불규정이 있더라도 능력대로 일상마가 압축이 될 것이냐. 요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5번 일기당천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강타의 끝장승부처 토요제 12경주가 되겠습니다. 야, 요 경주도 다닥다닥이에요. 다닥다닥 능력마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마필이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긴 어렵다. 자,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연속 입상에 급기야 이제 제동이 걸린 마필이 있죠. 3번 신규 광자라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시에도 당연히 뭐 근간에 올라왔던 행보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부진을 했다 하더라도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이라면 분명하고, 또 직전 조정에 따른 이번 경주시의 선출인 정보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3번 신규 강자는 이 편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입상 가능한 전력이라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여기에서 이제 누가 상대마이고 누굴 또 단통으로 때릴 것이고 어떤 이변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의외로 이 여타 마필들이 뭐 골고루 좀 팔릴 수 있는 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고 중매당 단통 정도가 예측되는 끝장승부처가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3번 신규 강자는 이 편성에서도 재미나게 보는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이번에도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자, 일단 부중만이 문제이지 상태는 그래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일단 3번 신규 강자를 괜찮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배당마들이 몇 주가 있는데, 자, 상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일 12경주까지의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과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까다롭고 경주수가 많다 보니까 개소리 잡소리 안 해도 은근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쨌든 토요일 경마 이겨야 됩니다. 자, 무조건 이기자.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